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4년 시설급여 개발하고요. 주야간보호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는 터치 요양급여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야간에서 많이 안 써요. 옛날에 시설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급여 기록을 못 한다고 했어요. 전산으로 못 한다고. 초창기에 저희가 그 케어풀 만들었을 때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요양보호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전산을 하냐고. 그래서 태블릿 PC 터치 요양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시설에서 조금 써요. 근데 지금도 시설은 뭐를 쓰냐면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급여 기록을 해요. 시설의 나이가 60대 넘으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하고 제가 70대 분도 급여 기록을 한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종사자들이 시설보다 조금 젊어요. 그래서 다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부가 서비스로 보호자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호자 앱을 활용을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부가 서비스를 잘 쓰는 데는 정말 잘 써요. 보호자 앱은 뭐냐면요. 그 유치원 아시죠? 유치원에 보면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호자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소통을 많이 해요? 잘 쓰는 기간은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갖고 보호자 앱에다 넣어드려요. 그럼 보호자분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보호자 앱을 요양원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멀리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멀리 있으니까 요양원에서 부모님 사진 보내주고 우리 가족도 부모님을 그렇게 보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틀게 시설보다는 주야간이 많이 씁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매일매일 보는 데가 보호자 앱을 더 많이 써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있는 데는 보호자 앱을 더 많이 설치 안 합니다. 네. 제가 깊게 얘기 안 하고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현금 영수증 연동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입금 처리하면은 저희 쪽에서 입금을 등록하면 바로 현금 영수증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콘텐츠는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케어퍼 체조대회, 노래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계속 올려놔요. 콘텐츠는 이따 프로그램 할 때 보여드릴 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양원 홈페이지 서비스 하고요. 홈페이지 서비스는 많이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하시면 되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여기 있거든요. 예, 이거를 만든 거예요. 실버 체조, 노래교실도 있고 인지활동, 옛날 TV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찜하면은 스마트폰에 오죠. 스마트폰에 오면 어떻게 해요? TV로 연결해서 이거 다 틀어드리시면 돼요. 예, 여행 옛날 얘기도 있고요. 어르신 이야기도 있고. 여기는 저희가 노래교실 같은 거에서는 직접 만든 거예요. 이런 건 직접 만든 거고, 실버체조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직접 만들었고, 인지활동도 몇 개는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에서 링크를 걸어와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어르신들 영상 편지도 어르신들 제가 인터뷰했어요. 예, 어르신들 인터뷰하면서 여기 다 80 넘으신 분, 여기 100살 넘으신 분도 계세요. 다 인터뷰 하셨어요. 근데 어르신들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홈페이지 서비스하고 또 저희가 재무회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건 잘 안 쓰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W4C랑 연동하는 거까지 기능이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해서 저희가 확실히 오픈했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관리용으로 쓰실 때는 편해요. 통장 읽으면 자동으로 다 저희가 분리를 해드리고요. 또 영수증 같은 거 사진 찍으면 올라와요. 그럼 영수증 보고 뭐뭐 썼는지 계정을 분할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자체 외부한테 안 맡기시는 데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노무는 노무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케어퍼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셔야 돼요. 못 맡깁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뭐예요? 케어퍼라는 건 ICT 기반의 체계적인 급여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업무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야간 기관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어, 뭐,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된다 있죠.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노인 장기요양법에
등급하고 인정받는 방법, 인정 신청 그런 거 다 아셔야 되고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고시 이건 100% 아셔야겠죠? 어떻게 고시에 나와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미이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도 추가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요거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세부사항이라고 있어요. 전문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월 기준 근무에서 근무 시간 인정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예? 그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의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평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예. 그럼 평가 매뉴얼은 당연히 평가를 받으시니까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평가 매뉴얼이 많이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평가 매뉴얼이 2020년도 평가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뭐가 있냐면요. 2019년도에 평가를 받으신 분은 2022년 평가 매뉴얼을 안 봐요. 그럼 2022년도 평가 매뉴얼에 삭제된 거나 신설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3년 후에 평가받을 때.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은 제가는 홀수 작으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걸 기준으로 아셔야 돼요. 2019년도랑 2020년도랑 틀려요. 바뀐 게 많아요. 뭐가 바뀌었더라? 뭐 특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뭐 지략상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뭐 가족 지지가 없어지고, 아니 직원 회의도 없어지고, 뭐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평가 교육 할 때 설명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최신의 거를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고시에도 바뀌어요. 고시가 바뀌면 최신 사항을 아셔야 돼요. 그 최신 사항을 모르면은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옛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거는 알아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지 알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목소리 큰 원장님이 이러더라. 사회복지사님이 어디서 그러더라. 그럼 그게 다 진실인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뭐예요? 근거 자료예요. 팩트. 여기 있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케어포 쓰면서 뭐 평가나 뭐 그럴 때 보면 전화가 와요. 공단에서 이러더라. 다른 원장님이 이러더라. 그러면 그거 반영 안 합니다. 그거를 케어포에 반영하면은 프로그램이 난리가 날 거예요. 저희는 케어포 기준은 뭐예요? 팩트나 고시에 있는 걸 기준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케어폴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도 자꾸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00% 맞다고 제 말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기연계 업무 안내라고 있죠. 업무 안내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예, 맞춤형이라든가 뭐 인력 가산 받는 거 있죠. 그리고 Q&A라고 있어요. 요 Q&A에 보면 평가 매뉴얼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꼭 Q&A를 보셔야 돼요. 저는 평가 매뉴얼에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하고 보면 Q&A를 찾아보면 Q&A에 있더라고요. 예, 평가 매뉴얼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의견 수렴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뭐냐? 예, 그런 거 보면 Q&A 보면 있죠. 그럼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보면 신체, 인지, 사회 적응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업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업무 매뉴얼을 만든 거가 제가 오늘 교육하는 거가 업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는 ICT 기술을 입힌 거예요. ICT 기술을 입혀서 케어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 매뉴얼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같은 업무 매뉴얼을 가져갈 거예요. 제대로 쓰신다 그러면. 네, 그래서 수작업을 하던 전산을 하던 케어포를 쓰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던 이 업무 매뉴얼에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ICT 기술은 어떻게 해요? 누가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얼마나 정리가 잘 됐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로직을 집어넣어요. 놓치지 않게끔 요때 해라 분기별로 하라 시점별로 하라 이런 걸 집어서 우리가 만든 게 케어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우리 케어포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은 대부분 22층 이상 모니터고요. 두 번째,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어디 바깥에서 쓸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요. 요걸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 되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 했을 때 내 정보가 새 나가는지
어? 직원이 나가서 요양보호사 정보를 가지고 이걸 다른 데다 해갖고 뭐 하는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 설정에 보면 IP라는 게 있어요. 내부 공유기를 통해서만 쓰겠다. 예,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별점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쯤 생기는데요. 전화가 와요.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로그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사는 다 남아요. 몇 월 몇 시 몇 시에 무슨 무슨 아이디가 무슨 일을 했다고 로그를 다 드립니다. 예. 한 번 있었어요. 전화가 와갖고 저희가 로그를 드려서 누군지 찾아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좀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누구 걸 지웠어요. 예. 근데 저희 그 포렌식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다 로그가 났습니다. 법으로 당연히 남겨야 되고요. 예,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 연동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PC에서 대부분 PC에서 뭐를 해요? www.carefor.co.kr 쓰죠. 그리고 여기 앱에서는 뭐예요? 스마트폰에서는 직원 앱을 깔죠. 그리고 여기 태블릿 PC에는 뭐예요? 터치를 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태블릿 PC에서 www.carefor.co.kr 하면 뜨죠. 이게 떠요. 그죠? 여기서 뭐예요? 네이버 뜨듯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명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 이 스마트폰은 뭐예요? 음성 기능, 사진 기능이 있죠. 그럼 글을 내가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www.carefor.co.kr을 치면은요. 스마트폰에 이게 다 떠요. 이게 스마트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키우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나갔는데 케어폴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스마트폰에 www.carefor 하면 이게 다 떠요. 화면이 작아서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뭐 크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요. 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여기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저희께 더 안정성이 있어요. 가끔은 뭐 내가 PC에 받아두겠다 그러는데 PC에 받아둬봤자 PC가 뭐 깨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정 불안하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래요? 그 저희 출력물이 다 PDF로 출력하거든요. 그걸 PDF로 출력한 거를 PC에 보관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뭐 계속 백업받고 그러셨는데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께 더 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여기서 www.careco.co.kr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음성 입력을 활용해서 특이사항이나 뭐를 기록할 수 있다. 네, 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는 다 보여드렸는데 아신다고 봐요. 자, 케어포 시스템하고 수작업하고 제 나름대로 비교한 겁니다. 네, 이 달라진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케어포에 맞게끔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수작업은 뭐냐면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다 업무 능력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업무 능력자가 퇴사했을 때, 수작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퇴사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걸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예.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케어포는 뭐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케어포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고요. 각 급여 제공자가 각각의 할 일을 업무 분장을 딱 하시고 주기별, 분기별, 반기별 하실 걸 딱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매일매일 급여 제공자가 그날 업무를 하시는 가장 기본만 지키면 돼요. 급여 제공자가 급여 업무를 하고 주기별로 이렇게 하시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나 바뀌는 게 있으면 케어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원해 드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수작업은 뭐 자료 불일치가 있겠죠. 네, 근데 자료는 일관성을 보장해요.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날 일을 그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오지도 않았는데 어르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급여 기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흘러가 불일치가 된다는 거죠. 뭐 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뭐, 오지도 않았는데 기록한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그 현지 조사가 깊어질 때는 거기까지 봐요. 내가 급여 제공자가 그날 와서 급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자료 불일치를 막아줘요. 그래서 요즘은 또 뭐를 막아줘요? 외출 시간하고 프로그램 시간, 목욕 시간, 외출 시간 이런 걸 다 막아줍니다. 예, 그런 게 그게 고의 물론 고의가 아니겠죠. 실수를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요? 예, 무조건 실수를 해도 무조건 잘못되면 환수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뭐 경제성은 이거 프린트 하지 마세요. 예, 프린트 할 필요 없고요. 또 수작업 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수작업 하는지 지금은 전산화를 많이 해요. 대부분 전산화 하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강사님도 수작업 하시다가 전산화 했죠? 그냥 말씀하세요. 들리게끔. 그죠? 네. 수작업을 케어포 몰랐어요, 그때는? 네. 아, 케어포 몰랐어요? 아, 케어포 아직. 제가 2015년, 16년 처음에는요,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기간에. 한 달에 10,000장, 5,000장을 뿌렸는데 아시겠지만, 기간에서 그래. 전단지가 하도 많이 와서 옛날에는 다 버린대요. 도대체 홍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차니까 구전 효과가 있어갖고 제가 전단지 안 보냅니다. 왜냐면 제가 주야간이 한 2,500군데가 써요. 그러면 전체 4,900군데에서 50% 쓰니까 그 정도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단지 안 보내요. 네. 그래서 전산하면 그래서 케어폰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엔? 있다고는 계속 들어왔는데 예. 도저히 자꾸 실수가 생기니까 예.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작업하다가 전산으로 넘어오는데 이거 무지 어려워해요. 무지 어려워요. 수작업하다 전산으로 넘어오는 거 무지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새로 생긴 오픈한 데는 아예 케어포를 처음부터 써요. 왜? 케어포로 배우겠다. 업무를. 그런 데가 많아요. 케어포로 시작을 해서 업무를 배우겠다. 예. 근데 수작업하다가 넘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와요. 우리 지금 써봤는데 우리 수작업반 전산반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쓰겠다고. 아니면 또 수작업하고 전산하다가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어렵다고. 다음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선거하는 건 뭐예요? 담당자가 다음 달부터 케어포 써. 우리 다음 달부터 전산을 할 거야. 무조건 전산으로 가. 이러면 성공합니다. 근데 주야가는 대부분 성공하는데 시설이 문제죠. 요양보호사님이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해. 어? 글씨도 잘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케어포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 1번. 급여 제공자가 매일매일 급여 기록을 한다. 저희 케어포 보면은 90% 이상, 지금 한 95%예요.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그날을. 강사님 기간도 매일매일 그날을 기록하세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날이 그날 안 해요? 그날 하긴 하는데요. 네. 밀릴 때가 있어요. 아, 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날일을 그날. 우리는 이동 서비스 일정이 없으면 기록을 못 해요. 그렇죠? 이동, 최소한 이동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맞추기도 어려워요. 자, 이거 첫 번째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급여 기록을 누가 하느냐? 급여 종사자죠? 요양보호사님은 요양보호사님을 자기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간호사님은 간호사님을 자기가 이를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장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해놓으시는 게 맞죠? 그죠? 직종별로 업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케어포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별로 할 게 있고 주별로 할 게 있고 월별로 할 게 있고 반기별 이런 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강사님 기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네. 예. 어떻게 주기적으로 해요?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강사님 맨날 체크해요? 케어포에서 체크가 다 되니까 예. 보다 보면은 그 칸이 비워져 있으면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의 설정이라는 건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라든가 이동 서비스 일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시간을 딱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원은 어떻게 돼요? 그 시간대로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 거기 기록하는 거고 급여 계획을 딱 잡아주면 급여 계획대로 딱 하는 거고 예, 프로그램 일정을 잡아주면 그때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자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업무를 효율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케어포 기능을 100% 활용하라 그랬죠. 100% 활용하는 기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00% 활용하는 건 뭐예요? 보호자 앱도
써야 되고, 가정통신문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뭐, 문자를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써야 되고, 예, 뭐, 카톡을 쓴다든가, 케어포에 모든 명세서도 케어포로 보내야 되고, 본인 부담금도 케어포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100% 쓰시는 게 최고예요. 예, 알겠죠? 그러면 본전도 뽑습니다. 예, 활용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평가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는 아셔야겠죠? 내년이 뭐예요? 아니죠. 잠깐만요. 올해가, 이렇게 됐죠. 올해 시설급여였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짝수예요. 네, 홀수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3년마다, 3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간이 3년마다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니까 재가급여 짝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받겠네요. 2015년. 저 3년마다, 짤이죠. 예, 짝수. 예, 여기서 받겠네요. 2020에. 이렇게 보고 어떻게 돼요? 3년치를 보는 거죠. 예. 여기서 하면은 하나, 둘, 1년, 2년, 3년치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2022년에 제가 그 짝수를 보겠다 그러면 전전도에 설치된 기간이에요. 예.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2022년 제가 그거께서는 전, 전년도에 설치된 기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설치된 기간은 2022년도에 제가 급여를 봐요. 그럼 2021년도에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2021년에 설치된 기간은 2002년도 여기에 보죠. 이때 보죠. 그러면은 이때 자료는 포함되지 않죠. 왜? 이때도 포함 안 되겠네요. 3년치를 보니까 1년, 2년, 3년. 요즘 아셔야 됩니다. 예,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전산 평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가 매뉴얼. 평가 교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는 평가 매뉴얼대로 하라. 예, 평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평가 매뉴얼에 맞지 않는 걸 평가하는 거는요. 평가자가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평가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예, 요거는 제가 또 평가 교육 하시는데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평가 매뉴얼이 중요하다 그러고 현장 평가는 뭐예요? 그날 현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요. 현장 평가는 그날 본다는 거예요. 예. 그날 본다는 건 뭐예요? 그날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장 평가. 그래서 제가 시설 같은 거, 시설 평가받을 때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요. 급여 업무 관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시나리오를 짜라 그랬어요. 그날 평가자가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와도 미리 시연을 하잖아요. 그날 평가자가 와서 뭘 봐요? 뭐 시설 같은 거 목욕이나 식사 제공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목욕을 누구 시킬 건지, 어떻게 시킬 건지, 둘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스케줄을 짜라.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제공할 때 따뜻하게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어르신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식을 드릴지, 죽식을 드릴지, 이것까지 시나리오를 짜고, 그날만 열심히 일을 해라. 네,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평가도 뭐예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4년 동안 준비한 거 그날 하루에 결정이 나요. 네, 그날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요령이 있어야죠. 예,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요. 채팅으로 얘기를 하세요.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보조요원이 말씀하실 거고요. 예, 나중에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평가 매뉴얼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고시라든가 법령에 글이 있잖아요. 이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고시라든가 법령을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자꾸 어려워했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시라든가 평가에 보면 AND라는 게 있어요. AND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실이에요. 그죠? 및, 있으며, 가, 포함. 소아 및 경보 설비. 네. 소아 및 경보 설비 교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소아 교육도 하고 경보 설비 교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직업 및 수급자를 포함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5화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계기간이나 협약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면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가 있어요. 충분한다. 연 1회 이상 한다는 뭐예요? 연 한 건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상담을 하되 그 중에서 연 1회 이상 상담에 대한 결과를 급여에 반영한다. 연 1회 이상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급자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중에 그 중에 연에 한 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해요? 한 건 있어도 yes, 100건 있어도 yes예요. 한다, 안 한다가? 잠시만요. 음악 소리가 반복되나요? 잠시만요. 돌아가는 게 있나? 잠시만요. 음성 요청이 와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음악 소리 반수 안 되는데요?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평가는도 다시 설명 못 하고요.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라는 건 뭐예요? 때, 뭐뭐일 때 경우이죠? 반드시 이 경우 해야 되는 게 있죠. 연계 기록지라든가 그 반드시 쓰시면 돼요. 전원이나 태소할 때. 그리고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작성일 시점이라는 거 반기별, 분기별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연일에 한다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연일에 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검진을 매년 한다는 것도 있죠. 연일에죠. 연일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건강검진은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 언제요? 내년 1월 달에 받아도 되고 내년 12월 달에 받아도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 문구라든가 고시 문구라든가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평가 기준에 모든이라는 게 있고 모든이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수급자나 직원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면 모든 사람을 해야 돼요. 모든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일부만 충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가 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입소 시 신규 직원일 때만. 그때만 업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그 평가 관련돼서 아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줄어들었는데 이거 매년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종사자 윤리 지침에 보면요. 평가 매뉴얼에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 매뉴얼에 이 종사자 윤리 지침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문구를 읽고 저한테 전화 와요. 왜 직종별로 윤리 지침을 없냐고. 아니 문구를 잘 읽어보려고.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직종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직종별로. 그렇게 뭐예요? 종사자 윤리 지침은 아울러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평가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뭐예요? 국어를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윤리 강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우리가 국민헌장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국민교육헌장 하나예요. 종사자별, 직업별, 나이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요.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평가자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없어졌는데 한 5년 전에는 그랬어요.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에도 반기별 일회상 소화 및 경비설비 사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고 한다 그랬죠. 이게 기록이라면 뭐예요? 소화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교육한 거, 경보 설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평가를 점수를 주는 거예요. 조건이 미시니까. 자, 또 수급자 상담을 볼게요. 여기 모든이 붙었죠? 모든 수급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한다. 그럼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상담을 기록하시면 되죠? 그 분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기 안에 퇴소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모든 수급자지만 여기는 이 밑에는 어때요? 모든이 없어요. 그렇죠? 연일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면 모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일회라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죠? 위에. 예. 한 건만 내가 수급자가 뭐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한 건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자, 재난 사항도 있죠.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한다면 직원 및 수급자를 두 가지죠. 직원하고 수급자 둘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재난 사항 훈련은 뭐예요? 사진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사진이 딱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재난 사항 훈련 하나만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이 사진에 직원하고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사항 훈련을 그 서면으로 하거나 뭐 무슨 평면도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재난사항 코로나라도 재난사항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제가 마우스로서 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럼 사진은 뭐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어야 돼요? 훈련 사진이어야 돼요. 앉아있는 사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난상황 훈련은 어떻게 해요? 연출을 하셔야죠. 어르신 들고 뛰고, 예, 옆으로 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연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도 있죠.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예, 급여 제공 계획은 뭐 어떻게 해요? 연 1회만 있으면 돼요. 우리 평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급여 제공 계획 이따 설명 드릴 테니까 공단에 통보하는 거하고 평가 기준하고 조금 틀려요. 그게 두 개가 섞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도 연 1회면 한 건이면 돼요. 연에 한 건,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있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두는 아니죠. 평가한 거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Q&A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가 기준에 프로그램 받는 게 뭐 있어? 신체, 인지, 사회 적응. 예. 그러면 저도 답답. 아니 평가 매뉴얼에 설명에 이렇게 써놓지 왜 이걸 또 Q&A로 따로 뺐을까? 그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Q&A도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2019년에도 똑같고요. 2020년에도 똑같아요. Q&A도 똑같이 나오고, 아예 이걸 고치면 되죠. 왜 안 고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은 있는데,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자가 와서 계획서를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주간 일정이 있으면 우리 주간 일정 갖고 주 3회 한다. 신체 인지를 주 3회 한다. 사회 적응 반기별 1회 한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거를 짠 게. 근데 계획서를 따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자가 와서 계획서를 달라 그런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이 계획이에요. 제가 이걸 이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복지관 다니면 어떻게 돼요? 복지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내내 일정이 뭐예요? 수요일 날 붓글씨를 한다. 9시부터 10시까지. 그게 복지관 1년 내내 계획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목요일 날은 수영을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상자를 누구로. 그게 1년 내내 계획이에요. 복지관 계획도. 근데 이거를 뭐 따로 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서에 있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뭐예요? 프로그램 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이게 복합돼서 계획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고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용어 변경이 됐는데요. 2021년 살람 뭐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1년 5월에 있는데요. 예, 신설됐죠? 이게 뭐예요? 유급 후일 근무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를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회계 연도에 반영한다.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체 금융 이거는 뭐 보는 게 더 편해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 제가 시설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고요.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자, 요거 유급휴일 가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또 이게 뭐냐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급휴일 가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잠시만요. 일단 10월로 만들어 볼게요. 10월로 볼게요. 10월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자, 우리가 11월 날이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대체 공휴일. 예. 잠시만요. 근무가 안 됐고요. 자, 이렇게 근무를 잡은 게 뭐냐면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150시간인데 대체 공휴일이 있죠. 이 휴일이죠. 휴일에 근무를 했어요. 휴일에 근무를 포함해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럼 이 유급 휴일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예. 유급 휴일 근무일에 월 기준 근무를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초과된 근무 시간을 다음 2월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1월 3일 날 내가 쉬겠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유급 휴일 근무예요. 요걸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용해서 쓰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은 뭐 주야간보호는 뭐 30인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고 봐서 뭐 이게 아예 공휴일 자체가 아니니까 그쵸?
예, 그게 30만 미만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년부터 법적으로 적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유급휴일로 해서 휴일로 다음 달에 쉬게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수당을 2배를 줘야죠. 1.5배죠. 휴일 수당은 1.5배, 예, 50%더 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케어폰을 고시에 바뀌면은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시에 바뀌는 게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분은 활용을 해요. 아는 사람분은 특히 시설 같은 거는 아는 사람을 활용을 하고요. 30인이 그 아닌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의무 사항을 하는 거고요. 5인도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대체 휴일로 2월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 그리고 뭐 입소자 쪽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인지지원 등급에서 정원의 10%인데 급여 수급 인지지원 등급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인데 여기서 뭐예요? 월 한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이 감액제도로 산정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그 인력 가산에 대해서는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옛날보다 좀 개선이 됐어요. 옛날엔 뭐 한 번 하면 엄청 많이 뛰어갔거든요. 개선이 된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가 2021년부터 이거는 제가 혹시 옛날에 교육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할 때 이거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랬더니 전화가 왔죠. 공단에서 가산 받으면 써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가산 받으면 써야 된다는 고시 근거가 없어서 내가 모르겠다. 예, 근데 가산도 없어졌죠. 그럼 가산을 안 받으면 안 써야 되나? 예, 그것도 아니죠. 그냥 어쨌든 근데 뭐가 신설됐냐면요. 고시 30조 5학년 6항이 신설됐어요. 20천 1월에 여기 세부사항 전문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5등급 1사등급 치매수급자하고 5등급 인지등급이에요. 예, 따라 한거 별지 24호 서식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2027년부터는 5등급 인지지원 등급만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얘는 필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예. 나머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면 이것만 하시면 되죠. 이게 왜냐면 이 업무 수행 일지가 아시겠지만 어르신 케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예. 제가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떨 때는 이게 평가 점수에 이거를 안 해서 평가 점수에 0.5점을 못 맞는다. 그러면은 나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냥 0.5점 안 맞고 말지. 뭐 평가 점수 100점 맞겠다는 분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내용은 5등급, 6등급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뭐 예상 있죠? 뭐 자원봉사자 이거 아시죠? 2000년, 20년 2월부터 자원봉사자가 케어포에 없어도 돼요. 그렇죠? 기록이 없어도 충족한 거로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사항 훈련은 자체 훈련이지만 반드시 자체 시나리오 갖고 훈련해야 되고요. 훈련 사진이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보호자 회의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여기 보호자 회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메일로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고 우리 이렇게 했다 하고 서명이 필요 없어요. 없지만 요거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뭐 카톡 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직무기록 저희 같은 거 비대면으로 하는 거 실시간으로 근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 비대면 실시간으로 근무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육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2021년 8월 통계 보시면 주야간 보호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보면 4,738개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꾸준히 늘고 있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조금씩 줄고 있고 노인생활 가정도 거의 정체입니다. 네, 주야간 보호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옛날 제가 2017년도가 2018년도까지만 교육을 해도 교육하고 나면 거의 6개월 안에 정원 30명, 40명씩 꽉꽉 찼거든요. 그러다가 한 2018년부터 막 경쟁이 붙기 생각했어요. 잘 되는데 여기 생겼는데 저기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시설이 되게 고급화가 돼가는 거야. 점점. 자꾸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어쨌든 트렌드를 바뀌고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어르신 케어하는데 수급자 수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호자의 만족도.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기존에 있는 수급자한테 잘해주는 게 최고라고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존 수급자 있는 사람부터 잘해주세요. 있는 수급자를 잘해주면 자연히 늡니다.
제가 본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있는 수급자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재밌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면 있는 수급자가 보호자가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케어포 활동에서 저희가 연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연동. 공단 연동. 네. 이거를 저는 쓰시길 바래요. 100% 연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설명하는데 공단의 일정이 가져와서 저희 쪽에 일정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정을 가지고 이동 서비스 하는 거고, 저희 쪽에 이동 서비스를 기록한 거 갖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쓰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맞아요? 요거 하면 공단 청구한 거하고 케어포 기록하고 같아요. 그죠? 케어포 기록하고 같아요. 예. 이렇게 연동을 하면 케어포에 기록된 거와 공단하고 같아요. 공단에서 한 수 받는 게 제일 뭐예요? 아니, 마찬가지로 월 기준 근무도 저희 거랑 연동을 하면은 똑같아요. 공단하고 똑같아요. 월 기준, 근데 한 수 받는 게 이동 서비스가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우리 쪽에 기록한 이동 서비스 시간하고 공단에 청구한 시간하고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쪽에 급여 기록에 미용이라고 기록을 해놨고 공단에 미용을 청구해야 돼요. 우리 쪽에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기록지를 봤을 때 다 한수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요. 근무 일정도 뭐예요? 공단에 내가 근무 일정한 거하고 케어포에 출퇴근이 기록된 근무 일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근무 시간으로 쓴 거 있죠. 근무 일정에 근무 시간인 거 있죠. 뭐 교육을 해서 한 거라든가 연차를 한 거라든가 대체율이라든가 이 근거에 대한 서식이 케어포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식대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맞춰서 써야 돼요. 물론 제가 요번에 프로그램 업데이트할 때 바꿀 거예요. 왜냐면 연차 때문에 한수 많이 당하죠. 이 연차 때문에 한수 당한 게 2015년에도 있었어요. 2016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아니 공단이 왜 얘기를 안 해주지? 그리고 왜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안 막지?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막을 거예요. 연차가 마이너스 되면 팝업을 띄울 거예요. 만약에 저희 쪽에 근무 일정을 쓰시면은 저희가 연차 관리를 해드려요. 입사일 기준으로. 그래서 한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연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동 서비스랑 다 일치가 됩니다. 청구 내역 상세도 뭐예요? 저희 쪽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죠.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주야관은. 물론 급여 제공 계획도 연동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금 관리, 본인 부담금 저희 거 쓰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입금된 거 같고 회계 쪽에도 항목별로 입금이 들어서 마칠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 처리할 수 있고요. 국세청에 연말정산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수급자가 많을 때는 입금 파일을 은행 파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넘어가면 또 헷갈릴까 봐. 잠깐만요. 이거 시설 걸 띄웠는데 주야간 거 띄워 설명할게요. 본인 부담금 입금 관리 아시잖아요. 예. 입금 처리할 때 예. 다 현금 어디죠? 은행 입금 파일. 은행 입금을 예. 은행 파일을 다 읽어서 하시면 우리가 보호자랑 매치해서 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입금 들어온 거 어떻게 돼요? 입금 내역이 없네요. 잠시만요. 이게 테스트라서 여기 뭐예요? 현금 영수증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저희가 신분하겠지 영수증 보면 다 발행되죠? 네, 100% 쓰셔야 돼요. 그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료비 공제 어디 있죠? 네,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에서 이거 파일만 해갖고 탁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케어폰은 저장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급자 관리 비고에다 따로 넣으세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수집을 못 해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못하기 때문에 비고에다 넣으세요. 우리가 따로 주민등록 이런 기능들 연동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요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가 자동이체도 넣을 거예요. CMS라고 해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케어폴 잘 쓰시는 분입니다. 보호자 앱도 잘 쓰시죠. 보호자 앱만 깔아드리면 청구 명세서, 급여 기록지, 이동 서비스 일정 프로그램 식단표 따로 안 보내도 돼요. 네. 그분만 설치했다는 기록만 봐도 우리가 뭐예요? 제공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제공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 그래도 그분이 봤다는 보장이 없어요. 메일로 보내도. 그렇지만 제공이 가능하게 메일로 보내거나 발송을 하거나 앱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우리 밴드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하세요. 예, 스마트폰 좋잖아요. 예, 스마트폰이 뭐예요? 스마트워크죠.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스마트폰으로 가서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동 서비스도 현장에서 조회하고 내가 이동 서비스 일정도 잡고 기록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사진 촬영하는 거 있죠. 어르신들 앨범도 바로 촬영할 수도 있고 음성 입력해서 글을 텍스트로 하는 것도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음성 입력. 저는 요즘에 뭐 카톡도 다 말로 해요. 요즘 자동차도 다 말로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잘 쓰셔야 돼요. 이거 못 쓰시면 돈이 아깝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제가 고시만 또 얘기하면 또 하루가 걸려요. 그죠? 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인력 배치 기준 알아야 되죠. 이거 기본이죠. 그렇죠?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입소자 수를 구하는 거 아셔야겠죠? 입소자 수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종사자 수도 이 인력 기준에 따라 입소자 수에 맞는 종사자 수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요양보호사가 7명당 1명이죠? 그쵸? 그러면 7대 1일 때, 이거 이제 설명하면 돼. 그러면, 예, 넘어온다. 예. 그리고 요거 아셔야 되고요. 기준 근무일에서 근무 인원이 1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종사자 1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인정이 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교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류를 뭐뭐 하셔야 되고, 대체했을 때는 뭐를 해야 되고, 연체했을 때는 병가를 했을 때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 뭐 외부 교육을 갔을 때는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인력 가산을 알죠? 예. 1인당 입조사 수가 요양보호사는 7명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6.4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거에서 가산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일 때, 11명일 때 요양보호사가 2명이다. 그럼 가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명일 때 1명이니까 11명일 때 2명은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6.4로 하면 넘는 있습니다. 예, 이거 아시면 되고요. 월 한도에 추가 산정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일정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미이용일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교육할 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일 때는 지방 가서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을 가서 교육을 하는데 미이용일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안 받냐니까 이쪽 지역은 다 안 받는데요. 아니 이쪽 지역은 왜 다 안 받아요? 보호자분들이 왜 이용도 하는데 왜 돈을 내냐고 설명을 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알선 할인 감면입니다. 예. 그쵸? 그럼 알선 할인 감면하면 어떻게 돼요? 감면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정지 3개월인가 그럴걸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하는데 공단은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쳐들어가. 연차도 공단이 웃긴 게 뭐냐면 선연차 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았다가 한수해야지 하고 쫙 돌려요. 또 몇 년 있다 또 할 거예요. 그럼 새로 들어온 기관들은 사실적으로 연차라는 걸 선연차 쓰는 거는 근로기준법에는 인정이 돼요. 우리도 써요. 그렇죠. 내가 직원이 아프다는데 연차 써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 어디요? 장기요양 범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법을 모르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법을 모르면 한수 당한다. 모르면 한수 당한다. 옛날엔 법 없이 산다 그랬죠. 예. 요양원 하시는 분은 법 모르면 못 살아요. 법 없이 못 삽니다. 예. 법을 모르면 그러네. 세상이 그렇게 되네요. 법 없이 못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는데 요양원 운영하시면은 법을 모르면 못 삽니다. 자, 뭐 현지조사라는 게 있고 실제 근무 여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뭐예요? 실제로 근무한 종사자가 실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고시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종사한 사람이 실근무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종으로 했으면 그거로 실근무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양보호사가 했으면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야지 조리 가서 막 밥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일부를 하는 건 도움이 돼요. 요양보호사가 이동 서비스도 하고 그런 건 일부를 하는데 전적으로 그게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거나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임무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뭐 지정갱신제는 아실 거고요. 뭐 지정갱신제 되면서 아마 지금 3번 코드가 다 2번 코드로 갈 거예요. 네, 노인복지법으로 가실 거예요. 네, 노인복지법으로 가실 겁니다. 또 뭐, 그러면 재무 뭐 달라지는 게 재무제부터 많이 달라지겠죠.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동 서비스는 뭐예요?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에서 실거주지라고 중요해요.
우리 쪽에 이동 서비스 할 때 실거주지 체크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동 서비스 실지에는 실거주지를 체크해야 돼요. 예, 수급자의 실거주지 요거 아시면 되고요. 미이용일 때는 이거 고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시에. 미이용일 때는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 기록해줘야 된다 그래요. 저희 케어포는 당연히 미이용일 때 체크하면 사유를 쓰라 그러고 이게 급여 기록지에 가요. 네, 그리고 뭐요? 장기요한 기간은 근무일자 출퇴근이 기록된 근무일지, 이 근무일지라는 게 출퇴근이 기록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 케어포 쓰시는 거는 근무 일정을 월 근무 일정 잡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출력을 하고 어떻게 해요? 서명을 받아요. 쫙 한 달치를 서명을 받아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뭐 따로 종이로 하실 필요 없어요. 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공단에 한 거하고. 뭐 이동 서비스는 뭐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원 등이 이용한다 할 때 요 장기 요양원 등이니까 뭐예요? 장기 요양원은 뭐예요? 여기 요양보호사도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도 들어가죠? 그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고된 차량으로 하셔야 되고. 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은 뭐예요? 이 고시 있는 예요.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했죠. 5등급 수급자하고 요거는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요 앞에 고시 5번에 1,4등급 침해자는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는 틀려요. 제공해야 된다는 머스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5등급, 6등급은 고시에 따라서 업무 수행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네, 서식에 따라서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단하고 연동하는 게 있죠. 이걸 꼭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 케어포 쓰실 때 수급자를 끌어와서 저희 쪽에 연동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최초에 쓸 때는 수급자 관리 보면은 어디죠?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수급자 정보 업로드를 하면 돼요. 이거는 처음 쓸 때, 그죠? 마찬가지로 직원도 처음 쓸 때는 직원 정보 관리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종사자.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한 번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되면 이 업무가 계속 루틴이 도는 거예요. 연동은. 예. 일정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일정 계획을 가져오면은 케어포에 이 공단에 있는 일정 기준으로 이동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져온 일정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동 서비스의 실제 업무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실제 업무, 시간이 바뀌거나 실제 한 거는 여기서 이루어지죠. 이 업무가 어떻게 돼요? 실제 일어난 업무를 입퇴소로 등록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갖는 거예요. 기록한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무 일정도 봐요. 월 근무 일정은 가져올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어쨌든 저희 쪽에 월 근무 일정하고 서식 같은 걸 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공단하고 똑같아 돼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청구 내역 상세를 여기서 가감선 청구하고 청구까지 하죠. 그 다음에 청구 내역 상세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청구 내역을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청구 상세 내역을 가져왔을 때 또 뭐를 해요? 공단 청구 내역하고 이동 서비스하고 비교를 하게 해드려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5분 틀려서 8시간 안 돼서 한수당해요. 1분 틀려서. 공단은 그냥 FM이에요. 1분이라도 틀리면 시간을 다 한수당하는 거예요. 3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한 건에 있으면 3년치 기록와서 다 비교하면은 만약에 수작업으로 했거나 그런 경우는 오류가 엄청 많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동 서비스하고 공단을 맞추고 당연히 월 기준 근무한 거 이거 당연히 맞춰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공단 연동 케어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쉽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설명한 건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업무보다도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급여 제공 업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크게 급여 제공 업무가 있고요. 직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 업무. 크게 보면 그게 세 가지로 봐요. 그 중에서 이제 급여 제공 업무를 말씀드릴게요.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수급자 들어오면 우리가 수급자하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계약하기 전에 정보를 등록하겠죠.
예, 수급자 정보, 보호자 정보 이렇게 등록하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어떤 분인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뭐 치매가 심하신 분인지 아니면 뭐 요실금이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른 큰 구찌로 말씀드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그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해야겠죠. 근데 급여를 제공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급여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어르신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런 급여 제공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상담을 하는 거죠. 수급자하고도 보호자 상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르신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해서 평가를 해서 이 어르신은 평가를 했더니 뭔가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해서 급여 제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다시 변경이 필요한데 다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큰 업무 이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수급자 등록에서 당연히 수급자 정보, 보호자 정보하고 제가 개별 장기 이용 계획이라고 바꿨습니다. 표준어를 쓰려고 그래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이 고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할게요. 제가 강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다 송용 서비스, 송용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송용 서비스가 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표준어 쓰시자고. 이동 서비스. 앞으로 제가 쓰면은 고시에 있는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서로 이해를 하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송용 서비스라 그러면. 저도 처음에 몰랐어. 송용이 무슨 말이야?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급자를 등록하고 뭐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계약서를 표준 약관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갖고 계약하면 돼요. 저희 케어포에 있어요. 그거 갖고 계약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받고 수급자랑 계약할 때 평가에서 하는 게 있죠. 이동 서비스 수칙하고 수급자 안전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 14일 이내 하게끔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약할 때 이걸 다 제공한다 이렇게 업무를 짜놓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알아서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여 표준 이거 개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서 보면 이용 계획에서 우리가 이용 계획에 뭐 5일만 한다, 3일만 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급여 비용이 달라지는 거 횟수가 달라지겠죠. 우리 기관은 토요일도 하니까 토요일도 하시죠. 뭐 이렇게 쓸 때는 왜 변경을 했는지 쓰셔야 돼요. 그게 뭐야? 그냥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호자의 요구에서 했다는 거를 써야지. 뭐 우리가 뭐 이거를 하면 뭐 20일을 넘어야지 뭐 한도액이 추가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대부분 보호자 요구일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게 급여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네. 급여 개시 전. 그러니까 입소자가 오시는 날까지 포함이네요. 날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급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낙상위험도 평가. 뭐 낙상위험도 다 있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거 없어요. 그죠? 욕창위험도 평가해서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게 없어요. 시설은 많아요. 욕창 위험도 평가해서 위험, 고위험, 체위 변경, 욕창 간호. 근데 주야관은 할 거 없죠. 욕창 위험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지상태 평가. 예. 이것도 인지상태 평가에서 주야관은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시설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시설은 인지 프로그램 적용할 때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시설은 필요한데 주야관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욕구 사정이겠죠. 네, 욕구 사정에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욕구 사정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뭐 또 약 드시는 게 뭔지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처방전이 뭐냐 뭐 그거라든가 그 병원 뭐 그런 것만 봐도 딱 짬밥이 있으신 분은 아셔야 돼요. 어르신 상태를. 예,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면 되고요. 이걸 매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년 수급자 안전관리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낙상탈수 예방, 노인학대 예방을 교육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입소 시에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급여 제공을 급여 제시까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예.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단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단 통보는 나중에 해도 돼요. 뭐 몇 개월 뭐 6개월 늦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얘기 없다 그러던데 특별히. 바로 해야 전화 안 와요? 전화 와요? 주야만보 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이동 서비스 바로 때문에. 해야 네,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서명 받기가 쉽지 않아서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늦게 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적기 통보 뭐다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 일정이 만들어야겠죠. 이 어르신이 들어올 때 계약할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몇월 며칠 날 언제부터 서비스 하겠다. 그럼 이동 서비스 일정인데 이분만 일정뿐이 아니라 모든 수급자 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일정, 케어포드 마찬가지. 이 일정 기반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그죠? 일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날 오신다는 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목욕하려면 목욕 계획 잡고 투약은 이 투약이라는 게 간호에 있는데 어르신이 직접 드시는 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호자가 요청해서 어르신 이 약 드시게 하십시오 하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투약 관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일정에 따라 어떻게 해요? 차량이 이 스케줄 저희 보면 스케줄표가 나올 거예요. 차량별로 시간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가서 급여 제공을 해야 돼요. 급여 제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급여 기록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동 서비스 일지예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는 게 이동 서비스 일지예요. 주약하는 고시에 나와 있어 이동 서비스 일지를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여 제공 기록지도 보관해야 돼요. 네, 이거 누가 써야 돼요? 각각 급여를 제공한 사람이 쓰면 돼요. 급여 제공 기록지도. 네, 요양보호사, 간호물리교사, 프로그램, 뭐 사회복지사가 많이 쓰겠죠. 뭐 이건 기간에 따라서 알아서 쓰면 돼요. 상태 변화, 뭐 요양보호사님이 뭐 제일 많이 알겠죠. 뭐 목욕 제공, 뭐 요양보호사님, 뭐 응급사항 기록은 뭐 사회복지사님 수도 이렇게 급여 제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을 하다가 우리가 제가 평가한 대로 했죠. 상담. 모든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상담할 때 연 한 건 이상, 한 건만 하면 충족. 모든 수급자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이상을 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사례회의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1대1이죠. 사례회의를 하면은 무조건 그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를 반영해야 돼요. 사례회의에 수급자 3명을 했다. 한 번 회의에.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한 건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중요해요.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어르신의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한 결과를 증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평가할 때 증명을 해야 돼요.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는 여기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되고 급여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냥 어르신이 상담했더니 뭐 예를 들면 걷기가 힘들어요. 자꾸 넘어지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워커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제공했다. 네, 그러면 급여 제공 기록지 없죠? 그럼 어디에다가 쓰시면 돼요. 상담 일지라든가 어디 급여 기록지 특이사항에 워커를 제공해서 하시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동 시 워커로 하셔도 도움을 줬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시설은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주약하는 상태가 또 뭐가 있어요? 어르신이 요실금이 있을 수 있죠. 어르신이 자꾸 어, 젖으시는 것 같아갖고 보니까 요실금이 있어서 병원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했다. 그럼 기저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저귀 이쪽에서 요양급여에서 기저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저귀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급여 제공이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뺐는데 간호사정에서 욕구사정에 기저귀 없죠? 그러니까 간호사정에서 기저귀라고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더 쉽게 사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이 일반식인데 죽식을 먹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에서 급여 제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서 욕구사정을 다시 해야 돼요. 욕구사정을 다시 해서 일반식에서 죽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럼 욕구사정을 어떻게 돼요? 다시 재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날짜가 틀린 거예요. 사례회의 이전에는 뭐예요? 일반식을 드셨고 사례회의 이후부터는 죽식을 드셨다. 그럼 뭐예요? 이 욕구 사정이 어떻게 해요? 날짜가 이 날짜로 재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급여 기록지에 우리가 식사에 이때는 일반식이라고 보여주고 이때는 죽식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여 계획 변경에 따라 재사정을 하느냐, 급여 계획, 급여 제공으로 가느냐, 또 재사정을 했는데 내가 급여 계획 수립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해요? 공단에 통보하고 하는 거 연일이죠. 예, 그거 기준인데 필요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또 제가 자주 뭐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계약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등급이 변경되거나 강경 변경이 되거나 수가 변경, 고시 수가 변경이 됐을 때 계약서 제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내만 해도 돼요. 그죠? 등급이 변경되면 본인이 알게 되고 즉시 이용료에 반영돼야 돼요. 강경이 변경돼도 즉시 이용료에 반영이 돼도 이거 내가 뭐 강경이 변경됐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지 이용료에 반영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 분이 다 알기 때문에 안내만 해드리면 돼요. 그죠? 수가가 한도가 오른다 뭐하고 그 대신 수가 변경도 안내를 필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안내하는 거 있죠? 전체 공유. 그리고 비급여 수가도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안내가 필수예요. 비급여 수급 같은 거는 저는 상담 관리에 적어 놓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 분쟁이 안 생겨. 그리고 그럼 계약서는 언제 변경하느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계약서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 제작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한다. 뭐 이거 1년마다 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표준 약관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 표준 약관에 별도의 해신이 없을 거고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한 거는 그리고 계약 기간도 1년으로 잡지 마세요. 계약 기간 1년 잡으세요. 인정 유효 기간으로 인정 유효 기간. 최소한 2년. 예. 뭐 인정 유효 기간으로 잡던 뭐 제가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인정 유효 기간이 더 길잖아요. 3년, 5년으로 잡아요. 계약 기간을. 뭐 1등급 어르신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뭐 인정 기간으로 잡으세요. 왜 인정 기간을 잡아요? 혹시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러면 최대한 길게 잡아놓는 거. 예. 근데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인정 기간까지 잡으라는 기간은 없어요.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1년마다. 요거 하도 많이 오고 얘기해서 쓴 거고요. 그리고 다 고시에 있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작성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시죠? 작성일. 뭐 분기마다 하는 거, 월마다 하는 거, 주마다 하는 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주죠? 네, 주마다 하는 거. 월마다 하는 건 월, 분기, 1월부터 3월. 이걸 옛날에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케어프에다 분기가 뭔지 명확하게 표시를 하자. 반기가 뭔지 이런 노직을 다 넣었습니다. 자, 연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연일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연일에. 연일에 말씀드렸죠. 회계연도라고. 건강검진을 내가 지금 받으면 내년 1월 달에 받아도 되고 12월 달에 받아도 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뭐 또 연일에 하는 게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 2020년 평가에 뭐가 나왔냐면요. 통합적 사전 급여 계획, 통합 낙상 욕창 인지 욕구 급여 수준하는데 연일인데 평가 매뉴얼에 있어요. 작성일 그러니까 365일 플러스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2020년도 평가 매뉴얼에? 제가 평가 매뉴얼을 뭐 주요한 뭐 평가 매뉴얼이 잠깐만요. 제가 그거 2020년께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에는 연일회였어요. 연일회니까 내가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전 급여 제공 계획을 오늘 1월 오늘 세우고요. 오늘 날짜 작성 일자로 10월 14일 작성 일자로 세우고 내년 내년 12월에 세워도 연일회고 1월에 세워도 연일회인데 이게 얘기가 나온 거를 보니까 30일이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공단에 통보하는 거 있죠. 공단에 통보할 때 뭐가 있죠? 적용기간이 있죠. 적용기간.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로 마치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낙상 요청 인지 욕구 사전 급여 제공 계획 수립만 작성일 기준으로 30일간의 유예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시설에는 이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평가 기준이 이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오늘 10월 14일 날 작성을 했어요. 그냥 내년 10월 14일 플러스 365일이 됐죠. 내년 10월 14일 플러스 30일 이후에 급여 계획을 작성을 하라는 거죠. 더 넘기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10월 14일 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했어요. 작성일자 오늘이죠. 그럼 365일 플러스 30일이면 내년 10월 14일이 365일이고 내년 10월 14일이 365일이고 30일을 심수하면은 11월 14일까지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연일의 기준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해도 연일인데 제가 하는 말은 동영상 들을 테니까 그냥 말이 되네. 그럴싸하네. 네, 그렇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수급자 안전관리를 연일에 교육하라는 건 뭐예요? 아까 안전관리 연일에 교육하라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오늘 했으면 내년 1월 1일 날 해도 되고 내년 12월 30일 날 해도 돼요. 그렇죠? 건강검진도 되는데 얘만 그래요. 연일에 작성하래요. 그게 어떤 거냐? 2020년도 평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급여 제공 계획 수립하는 거를. 자, 무조건 신규 수급자는 일자가 정해졌죠? 급여 개시 전 오늘까지 포함해서 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급여 개시 전, 이 작성일이 다 어떻게 돼요? 급여 개시 전이고, 이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 날짜는 얘보다 급여 제공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죠. 네, 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적용 기간은 뭐 작성일로부터 뭐 이후로부터 뭐 1년 이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연일해잖아요. 다음 연도에 하려면 연일해를 하면은 연일에는 365일 기준으로 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를 기한을 뺀다. 이 작성일 기준으로 365일 플러스 30일 안에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날 작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작성을 했어요. 이 작성일 기준으로 365일 끝났어요. 이 적용 365일이 끝날 때마다 작성을 해요. 비정기적이죠. 왜냐면 입소하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매일매일 입소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입소 날짜가 끝날 때마다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수급자별로 적용 경우 비정기적인데 이거는 권장 안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작성일로 해서 이 적용 기간을 무조건 12월 말로 끊어. 올해 들어온 사람은 1년 내니까 12월 말이야, 무조건. 무조건 12월 말로 끊으면은 해가 바뀌었어요. 다음 해에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 안에 다음 전년도 거 하면 돼. 정기적이야. 그리고 수급자가 입소시는 입소시마다 하면 돼. 네. 여기 1번 방법, 2번 방법입니다. 강사님은 2번 방법 하시죠? 네, 2번 방법을 쓰셨고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 내에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급자가 너무 많다? 그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셔도 되고요. 이해하셨죠? 공단은 그냥 통보 기준인데 그래도 공단에 통보할 때 이 작성일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입소, 급여 개시 전후로 하셔야 되겠죠? 요건 맞추셔야죠. 뭐 수급자 동의일. 동의일은 뭐, 동의 바로 받아요? 연마다? 바로 안 받으셔도 돼요. 동의일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시설은 다그 틀리구나. 시설은 공단에 나중에 통보해도 아무 얘기 없거든요. 왜냐면, 상관은 없는데 네. 보통 서비스 비용을 못 받아. 아, 비용이요? 소급작용이 안 돼. 왜냐면 동의를 받기 어렵거든요. 보호자한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다고 봐요. 갈 게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 얘기했다고 보고. 자, 사례회의라든가 상담관리에는 뭐예요? 급여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례회의를 하면 그 대상자가 모두인데, 뭐 대상자 한 명만 하겠죠? 뭐 여러 명 안 하죠? 동시에 한 명에 대해서 급여 계획 변경을 하시고 급여를 제공해야 돼요. 이 급여를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요양이나 간호나 물리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뭐 시설 같은 건 그룹을 바꾼다는 건데 여기서 프로그램 반영하는 뭐예요? 뭐 어르신을 인지를 했더니 인지 상태가 아주 나빠서 뭐 프로그램 종류를 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난이도 높은 걸 개설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물리나 작업 쪽은 뭐예요? 내가 어르신이 다리가 안 좋아서 뭐 찜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든가 수지침 뭐 찜질을 한다든가 뭐 초음파 한다든가 하시는 거고 되고 간호급여는 뭐예요? 아까 뭐 기저귀를 채우신다든가 뭐 하고 뭐 요양은 뭐 식사를 따르게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업무를 하다가 어떤 분이 무슨 상태가 생겼어. 그럼 딱 머릿속에 있어. 아, 저거 사례회의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 이거 사례회의 때마다 찾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사례회의로 해야겠다. 아, 이거 사례회의로 해야겠다. 그런 업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다고 딱 착각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케어퍼가 뭐 했어요? 노래자랑이랑 체조자랑 됐죠. 그러면 어느 원장님은 그래요. 아, 노래자랑 저거 사회 적응으로 해야겠다. 내가 노래자랑 찍은 거 올린 거를 사회 적응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사람은 수급자가 움직이거나 뭘 볼 때마다 아, 이게 케어퍼의 어떤 업무에 들어가야겠다. 아, 이동 서비스 미이용했다. 아, 미이용하고 청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 하고 아, 미이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시간, 20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용 일수에 포함해야겠다. 그리고 그 이용 일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20일이 안 나오면 15일이죠. 15일이 안 나오면 한도 추가가 안 되니까 어르신한테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상담도 마찬가지죠. 아, 상담을 했는데 요거는 급여에 반영할 건수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제가 제사적 말했죠? 식사 형태, 그죠? 처음에는 일반식을 듣다가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이 죽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구 평가에서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수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추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점이 틀린 거예요. 시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이후로부터 죽식, 이 이전까지는 일반식을 드시고 살해회의 날짜가 5월, 뭐 4월 며칠이겠죠? 4월 10일이고 이 살해회의 결과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반영 쓴 게 뭐 5월, 뭐 4월 30일쯤 되겠죠? 그리고 5월 1일부터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게 맞아야 돼요. 업무 루틴이. 이동 서비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동 서비스 중요한 건 뭐예요? 공단에 청구한 거랑 내가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기록지 있죠? 이동 서비스 일지 얘랑 같아야 돼요. 5분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은 공단에 업로드 하는 게 없을 때는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으로 하라. 우리 어르신이 8시 5분이면 8시보다 일찍 가서 7시 55분에 도착했으면 그냥 일정으로 해라. 8시로 해라. 그쵸? 8시 5분인데 요거 강사님은 일정으로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하면 다 바꿔요? 일정으로 했었는데. 네, 일정으로 하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업로드가 되니까 편하죠. 일정으로 안 하고 실시간으로 해도. 일정으로 하셔도 돼요. 그 대신 8시 10분인데 8시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는 바꿔야겠죠? 그렇죠. 네, 8시 10분보다. 왜냐면 이게 또 재가급료 받는 사람이 방문 요양하고 또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환수가 어떻게, 뭐 방문 요양이 먼저 좀 복잡해서 일정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일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8시에 어르신을 모시기로 했는데 차가 7시 58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도착 시간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량 기준으로 케어폰을 소팅을 해줘. 제가 차를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차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르신 모시고 차량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차량이 도착하는데 이게 실거주지 여부인데 저희는 대부분 실거주지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차량 시간 요거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기록하시는 순간 이동 서비스 일지가 케어포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급여 기록지에 이동 서비스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이. 네. 그리고 뭐 차량은 두 가지가 있죠. 이동 서비스에서 주고 있어요. 차량 미이용이 있어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량 미용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따로 적어야죠. 오셨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모시고 올 수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요 출석 확인이라는 거 있어요. 출석 확인 하세요? 어르신들 다 오면? 아침마다 하세요? 네. 요거 제가 옛날에 만들었어요. 어떤 때 만들었어요? 유치원 어린이가 이동 서비스를 해서 왔는데 차 안에 있었대요.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이동 서비스를 했는데 출석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주야간 출석 확인하라. 이건 어르신한테도 문제 생긴다. 차에서 안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석 확인을 만든 거고요. 외출 시간 급여 비용 제외라고 만들었어요. 이것도 쓰세요? 외출 시간? 네, 잘 써요. 아주 잘 써요. 이거 타이트하게 쓰시네. 이거는 그러니까 공단이 뭐를 알아요? 공단이라는 게 뭐예요?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병원 간 거, 병원 간 건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외국에 나간 거 알죠? 그래서 방문 요양 뭐예요? 요양보호사님이 외국에 나간 거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분의 태그가 찍히는 거. 그다음 그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 정부도 전산화가 잘 돼 있어요. 병원 간 거 다 알아요. 예. 근데 모시고 나가면 상관없잖아요. 네, 당연히 보호자의 경우는. 이게 대부분 뭐냐면 투석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투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모시고 가지 못하고 할 때 병원 따로 가실 때 외출 시간 제외해서 급여 제공 시간 이렇게 쓰십니다. 갈 게 많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아요. 예. 뭐 시설은 그룹으로 나눈다 해서 복잡한데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 주야간 보호는 그룹으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룹이 필요 없어요. 네. 그룹으로 나누지 마세요. 그룹으로 나눌 필요 없어요. 아주 옛날에 2016년도에는 그룹으로 주야간이 나눴어요.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치매 특별 등급은 뭐
그룹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저 그때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이 생활실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데 그러면 이 어르신은 참여를 못 시켜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니터링에 또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또 그룹으로 하라는 게 또 2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룹으로 하는 걸 권장한다고. 근데 맞춤형 그것도 없어졌어요. 현실하고 다 안 맞아요. 그룹으로 하지 마세요. 뭐 우리 기관이 뭐 2층, 3층 쓴다. 뭐 그러면 알아서 그룹으로 하시던가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하시지 말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에 있죠. 신체 기능을 주3회 하라. 네, 주3회 하면 돼요. 누가 해요? 기관이 주3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주3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기관이 주3회 하는 거예요. 인지 기능도 주3회 하는 거예요. 기관이. 사회 적응도 분기별로 기관이 하시면 돼요. 어르신하고는 상관없어요. 기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5등급하고 인지 등급은 뭐가 중요해요? 어르신이 꼭 있어야 돼요. 어르신. 그죠? 네. 이건 어르신이 꼭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얘랑 해서 그러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지기능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르냐? 몰라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뭐가 다르냐면 활동형.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따라한다. 그럼 뭐요? 인지를 쓰면서 한다. 그게 이제 하고 그냥 숫자를 찾는다. 숨은 그림을 찾는다. 틀린 숫자를 찾는다. 그건 인지. 근데 대부분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지활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리자 있죠? 치매 전문 보용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세요. 이걸 놔두고 나누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 인지 등급도 나누실 필요 없어요. 같이 참여시키세요. 같이 참여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가족 지지는 평가에는 없죠. 평가에는 없는데 고시에는 있는가 그럴 거예요. 네, 가족 지지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하시면 되고 그리고 5등급 인지 등급만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쓰라. 네. 제가 옛날에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옛날에 오프라인 교육 들을 때는 쓰지 말았는데 제가 아까 바뀌었죠. 고시에 30조 5항이 6항이 생겨서 쓰라. 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우리가 인지 3회하고 주 3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 기능이다. 신체 기능이다. 이거 유형은 누가 분류해요? 어떻게 분류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신체 기능은 보통 여가 뭐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거의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해요? 주간 일정. 주간 일정으로 월간 일정이 가는 거예요. 주간 일정만 짜면 돼요. 연간 일정 잘 필요 없어요. 주간 일정만 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주간 일정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국민학교 다니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수업표 있죠? 시간표가 어떻게 해요? 음악, 미술, 체육이에요. 세 개예요. 음악, 미술, 체육. 그쵸? 이거 세 개, 월요일 날은 셋째 시간에 음악, 뭐 미술은 뭐 몇째 시간에 하나, 이거만 가지고 했어요. 이게 일정표래야 돼요. 이게 1년 내내 수업표고, 월 수업표고, 연 수업표예요. 그쵸? 복지관도 그렇고 학원도 그래요. 우리도 학원 다니는데 월요일 날은 수학, 목요일 날은 영어. 그거예요. 그걸 1년 내내 다녀요.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일정만 잡고 월간 일정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일지를 쓰는데 이 일지가 뭐예요? 제가 별지 26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맞춤형이라고 해서 외부 강사하는 거 있죠. 그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해요? 외부 강사 서식을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보면 프로그램에 여기 맞춤형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네. 별지 26호 형식에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평가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평가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하는 것만 특이사항 쓰시고요. 외부 강사가 안 하는 거는 특이사항 쓰지 마세요. 이거 특이사항도 1이에요. 저는 이거 프로그램 특이사항을 솔직히 쓸 수 있어요? 정말로? 아니. 이걸 다 쓰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고요. 이 특이사항 쓰지 마시라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쓰지 마시고 외부 강사가 한 것만 쓰세요. 네, 그것도 못 써서 쓰는데 맞춤형에는 이 서식을 충실히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충실히. 그러니까 맞춤형만 쓰세요. 왜 못 쓰냐면 아니 어르신을 뭐 박수 치면 좋아한다가 대부분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컨디션이 틀려요.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요?
급여 기록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죠.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나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 활동을 했는지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측면문화 외부 강사 참여하는 인지 활동을 했는지 인지 기능 향상을 했는지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유형에서 인지 기능 프로그램 유형은 어떻게 해요? 우리 프로그램 쪽에 무조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이라고 체크를 해요. 두 개. 그렇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얘가 체크돼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그래야지 원리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갈 길이 먼데 40에서 반 왔는데 진도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자, 이것만 이해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있죠? 이거 10년 내내 안 바뀌었어요. 10년 내내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매주 일요일 날 하죠? 거의 10년 동안 안 바뀌었을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끔 연말 특집 하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그때 연말 특집할 때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추가하면 돼요. 그렇지만 안 바뀌어요. 진행자도 안 바뀌어요. 이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이 못하고, 이 다음 분은 대기한 분들이 나이가 드셔갖고 못하고 있어. 너무 오래 하셔서. 그렇죠? 내용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 내용 하나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짜시라고요. 근데, 자, 노래 하시죠? 모든 프로그램 노래하죠. 이 형태의 노래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거 하나로 매번 노래 프로그램 해요. 근데 여기에 이미자가 한다, 뭐 장구를 친다, 북을 친다, 이게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야. 프로그램이 하나, 장구 치는 프로그램 하나. 그게 아니라 이게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이 내용이 뭐예요? 종사자들 여기 와서 출연자들이 뭐예요? 장구 치는 사람도 있고, 북 치는 사람도 있고, 플랫폼 하는 사람도 있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많이 만들지 않는다. 이게 대표 프로그램이고, 이 대표 프로그램 기반으로 만들고, 혹시 내가 일정을 이렇게 만들고, 기록을 할 때 그날 장구를 쳤다 하면은, 기록할 때 쓰세요. 기록할 때 쓰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수업 시간표는 영어인데 내가 가서 그래요. 수학 하나요. 매주 수요일 가서 수학 배우는데 뭐 배우냐? 어저께 더하기 배웠어요. 오늘은 곱하기 배웠어요. 내일은 나눗셈 배웠어요. 이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라. 주간 일정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라. 주간 일정을 기본으로 월 프로그램하고 일정은 바꾸지 않고 기록 시 변경을 하라. 항상 일정은 똑같은데 내가 시간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뀔 수 있고 시간도 바뀔 수 있고 대표 프로그램 기반으로 내용을 추가 변경하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 만든 걸 볼게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체 기능이라고 노인 건강 체조라고 만들었어. 노인 건강 체조라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는 노인 건강 체조를 해요. 신체 체조. 일주일에 3번 해야 되죠. 한 번, 2번, 3번. 그럼 이 노인 건강 체조는 뭐냐면요. 내용이 뭐냐면 케어포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실버 체조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 한다.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목표는 어르신의 뭐 잔존 능력 향상과 뭐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이면 끝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신체 기능 끝나요. 매번 신체 체조 하잖아요. 단지 체조 강사가 노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이 안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저는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기록할 때 프로그램을 예를 선택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에 뭐예요? 통틀어서 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미술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림 그리기, 만들기. 다 들어가요. 그죠? 그림 그리기,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게임이 있어요. 게임에는 뭐가 들어가요? 공 굴리기, 모하기. 게임을 한다 그러고 여기에다가 공 굴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인지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사회적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레크레이션. 네. 이해하셨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건 이해만 하시고 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주간으로 어떻게 돼요? 신체 주 3회 하라. 인지 주 3회 하라. 만들었는데 아까 무슨 5등급, 6등급 때문에 이용심하다니까 결국에는 인지가 다 들어가야겠죠? 매일매일. 네. 이용심하다니까. 이용심하다 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내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또 뭐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월간 일정에다가 4회 적응 추가시키면 돼요. 추가라는 거 아시죠? 물론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다 여기다가 내가 사회 적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정 추가. 여기서 추가하면 돼요. 승신잔치 사회 적응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듣는 분들은.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어요. 요거만 남았어요.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옛날에는 혹시 옛날부터 한 사람은 뭐죠? 산책을 주 몇 회 해야 된다. 뭐 사회 적응을 해야 된다. 가족 지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딱 뭐예요? 그냥 외부 강사가 주 4회를 하거나 합 월 16회를 하면 돼요. 뭐 주 4회를 하면 당연히 월 16회가 되겠죠. 네, 두 종류 이상. 그러니까 주 4회 할 때 한 번은 노래, 한 번은 체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까 평가에 관한 인지 신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인지 신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따로 하고 평가 얘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 프로그램에서도 인지를 하면 인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인정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했다 맞춤형을 토요일까지 해서 월, 수, 목, 토 했다면 토요일 날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9시부터 6시. 네, 60분 이상. 이런 것도 제가 자꾸 이제 로직에 넣을게요. 네, 외부 강사가 할 때는 60분 이상이 아닐 때는 팝업을 띄워주거나 네, 이런 걸 자꾸 로직에 넣을게요. 그게 프로그램 로직이니까 요 시간이 벗어났을 때 로직에 넣거나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넣을게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일지 여기 충실하게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특이사항을 맞춤형만 쓰라 얘기해요. 다 쓰지 말고. 뭐 의견 수렴은 넘어갈게요. 이거 의견 수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네. 뭐 의견 수렴할 때도 말씀드렸죠. 신체 인지할 때 신체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그래서 언더리 하신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 시간을 줄였다. 코로나라 이하라 뭐 프로그램 또 새로운 프로를 도입했다. 영화 보기 조회서 횟수 줄여서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일의 반영은 뭐예요? 한 건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또 있죠. 연일의 이상 반영. 네. 신체 반영, 인지 반영 네, 하시면 되죠. 이거 수십 개 반영해도 돼요. 근데 이름 만들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네, 인지활동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5등급 이용심하다. 네, 우리 30초 정도 매월 업무 일제 수행과 자, 5등급, 6등급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인지 등급. 프로그램은 통합으로 하고 보고서만 따로 나오면 돼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직원 업무에 말씀드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급여 업무죠. 어르신 케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거, 요양보호사 하는 업무 하는 거 같고요. 직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직원 정보 등록하셔야겠죠. 케어폰은 뭐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는데 아이디는 서로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사람이 접속을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록을 했는지 저희 로그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권한 주셔야겠죠. 이건 근로계약하고 개인정보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건강검진 다 넘어가고 신규 직원은 요거 하셔야 되는 거 아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월 기준근무 시간에 맞춰서 근무 일정을 잡으시면 되죠. 공단 연동하고 네. 업무 계획 잡으시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퇴근을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시면 돼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만 하시면 업무의 50%를 90, 80% 했다고 봐요. 매일매일 급여 제공자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 교육은 뭐 있어요? 소방시설, 반기별로 소아 및 경보시설 교육하고 기록하셔야 되고 재난상황 훈련 요거만 사진 들어가는 거죠. 네, 반기별로 하시면 되고요. 질문 확인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호자 평가에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직원회의가 평가에 없어졌지만 직원회의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하시면 되고요. 보호자의 반기 지금은 코로나 때는 서명 필요 없죠. 네, 그냥 알리고 내용만 있으면 되죠. 자원봉사자도 어떤 거죠? 2020년 2월인가? 2020년 2월? 네, 20년 2월부터 하고 회의록은 필요시 쓰시는데 여기 회의록도 쓰셔야겠죠.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회의록, 직원회의라든가 그럴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네. 월 기준근무 시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월 기준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월 기준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거에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연차도 적용할 수도 있고 아까 뭐예요? 연차를 휴가 근로기준법 55호에 따른 휴가를 대체하는 거 이런 것도 근무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출장, 교육, 사회복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치매 교부 하는 거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연차, 휴일 근무 이후, 그다음에 세부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거 근무 인원수 산정해 보면 세부 사항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뭐 경조사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조사 있잖아요. 경조사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차로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기관은 무조건 연차로 쓰라고 하죠. 경조사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면 연차를 써야 돼요. 근데 뭐 운영 규정에 그냥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배치 시간 하고 출퇴근 기록된 거 있어야 하고 그 외에 한 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외 출퇴근 기록 위에 이거 경조사라든가 병가 교육받은 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근무 시간하고 근무 시간 그거 하시면 돼요. 그죠? 근무 시간 인정하는 거 여기 있네. 연차 휴가, 일일 8시간, 출산 휴가. 이건 기관 운영 규정에 있으면 유급 휴가를 인정하는 거. 병가, 뭐 배우자, 대표자, 교육 출장, 역량 강화 교육, 연간 16시간. 유급 휴일 근무 2월. 요거 제가 하는 교육도 이거 역량 강화로 들어가요. 네. 실시간 줌으로 하고로 들어가니까 오늘 뭐 해서 8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근무 시간 인정이고요. 연차 유급휴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차를 선사용해서 한수 판결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결론만 하세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위한 연차 휴가로서 취업급 시 근로자의 합의로 선사용은 가능하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닌데 장기 요양 보호 법령이 정한 인력 배치 기준 충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몰라요. 누구나 이게 근로기준법에 선사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그래서 뭐예요? 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법을 모르고는 못 살아요. 근로기준법은 뭐 제가 그냥 근로기준법 연차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원관리 보면 여기 입사일이 있으면 그냥 생겨요. 이거 발생한 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가 될 때는 제가 팝업을 띄울 거예요. 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쓰시는 분은 몰라요. 뭐 알아서 쓰시는 건데. 이걸 그래서 케어폴 쓰시라는 거예요. 다 휴월, 2월 하는 거 될 수 있는 거 다 로직을 집어넣어서 막아줄 테니까요. 예, 하시면 되고요. 뭐 또 가끔 있어요. 근무 시간에 내가 8시간 근무 잡았는데 병원을 가야 돼. 연차는 못 써.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근무 시간을 늘리면 돼요.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6시부터, 아니, 8시부터 6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이때 외출을 3시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휴게 시간을 잡혔잖아요. 그 근무를 어떻게 해요? 2시간 늘려서 근무하시면 돼요. 뭐 주야간은 없겠구나. 요양원 같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날. 네. 아니면은, 이게 연차도 이게 한수당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연차까지 써갖고 월 기준근무 시간을 딱 맞춘 거예요. 이번에 154시간인데 154시간을 딱 맞췄어요. 근데 이 안에 연차가 8시간이 빠져서 이게 충족이 못한데 이게 연차 플러스 또 다른 시간 8시간을 해서 넘기면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해요? 근무 시간을 그대로 맞추고 줄이고 다음 시간에 늘려서 3시간을 더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월 기준이라는 거예요. 월 158시간이면 월 기준이에요. 그쵸. 네. 이해하셨죠? 요양원은 뭐 근무를 늦게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야간은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어르신이나 늦게 나가시는 어르신을 케어하게끔 이동석에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근로기준법은 그냥 발생한 것만 쓰시고요. 1년 안에 다 쓰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쓰시고 연차휴가는 조정해서 변할 수 있는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에 아까 유급휴일이 있잖아요. 유급휴일 이유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유급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되며 근로자의 소변을 합의하고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아까 그거예요. 휴일을 보장한 거. 그래서 제가 유급휴일 대체라고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기간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1시 아까 몇 시 10시 10분에 했죠. 11시 10분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뭐 지금 지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동영상 드린다 그랬죠. 들으셔도 되고. 기간 해야 될 의무 있죠. 이건 다 아시죠? 인력 배치 기준, 월 기준 근무, 뭐 퇴직급여제 운영 하시고 이거 뭐 중간 정산하면 근거 있어야 되고 이거 평가 때 말하는 거랑 틀리니까 제가 복지 보상하시면 되고 의료연계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기간 의무에서 정보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이동 서비스 일정도 제공해야 되고 급여 명세서, 식단표, 프로그램 일정표 이걸 제공하게 돼 있어요. 평가에도 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앱을 깔거나 앱, 앱을 깔거나 가정통신문을 쓰시면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간 업무에는 응급사항 조치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설에는 없어요. 시설에서는 평가에 없어. 이게 빠졌어요. 근데 왜 주야간에 있지? 응급사항 조치를? 잘안 생기니까 병원에 연계가 되는 경우는 아니, 주야간에 있다고요. 시설은 없는데. 있더라고요. 자, 응급사항 조치 기록은 이거 자세히 기록하세요. 쓰시려면. 응급사항 생긴 게 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간 거 119나? 있죠. 그럼 어떻게 쓰세요? 여기다 쓰세요? 네, 썼어요. 시간대별로 자세히 쓰세요. 몇 시에 몇 분 했고, 뭐 했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뭐를 했고, 어르신은 어떻게 했고, 잘 쓰세요. 왜 잘 써야 되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내가 그때 했다는 근거예요. 나는 그때 어르신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CCTV도 보죠. 어르신 세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이것도 다 해요. 해야 돼요. 써놓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호 기록에도 제가 얘기해요.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 항목을 적어놓고 특이사항에 계속 쓰시라고. 이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낙상 위험할 때 조심한다. 일반 식사할 때 쪼개드린다는 걸 간호일지에 매너를 써놓고 이전 자료 이런 지에서 이 어르신을 항상 이렇게 케어한다고. 왜? 간호일지는 어르신들이 보호자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이런 상태에서 매번 식사 시간에 돌봐주고 케어를 하는구나. 그래야지 문제가 생겨도 어르신 보호자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주야간 보호에서 뭐가 많이 생겨요? 식사. 낙상도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급여 기록, 특이사항 매번 써놓고 똑같은 일을 하시라고요. 특이사항 쓸 거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간호일지를. 왜? 그 기간이 대변하는 거예요. 간호일지나 특이사항은. 우리는 어르신을 이렇게 매일 케어했다고 특이사항이 기간이 하는 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록지 보고 이 의원은 우리 어르신을 잘 케어해서 내가 문제가 생겨도 그때 혈당도 체크하고 다 했구나. 되는 겁니다. 뭐 사업계획서는 뭐 평가 때는 거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입소자 수는 제가 아까 동영상 있죠? 요거 그때 해놨으니까 입소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만 할게요. 2급자는 수급자, 등급외자, 미용인 산적인데 이 입소자 때문에 한수당 하신 적 있죠? 입소자 수 미용일 나중에 청구해서. 원청구 때는 모르잖아요. 추가 청구할 때. 한수 당했죠. 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예, 그래서 입소자 수를 알아야 돼요. 예. 처음에는 몰라요. 왜 추가할 때 그러니까 한수당한 게 적어요. 네, 가산. 가산인데 원청구일 땐 모르죠. 그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미용일을 안 한 거예요. 넣어버리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추가로 미용일을 넣어버렸어요. 그럼 미용일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산이 되지 않는 미용일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 들어가 버려요. 입소자 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산 적용 입소자 수 같으면 가산 인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당한 거예요. 얼마 당했어요? 305배? 그러니까 업무는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거죠. 입소자 수당 인력 배치 기준이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 명일 때 10명까지 케어가 되죠. 왜냐면 반올림 해야 되니까. 그렇죠? 10을 7로 나누면 1.4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11명일 때는 2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11명일 때 2명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르신이 2명이니까 6.4 미만이라서 인력 배치 계산이 되지 않냐. 왜 6.4 미만이라 그랬죠? 1인당 입소자수. 1인당 6.4 미만이지만 어떻게 돼요? 당연히 11명일 때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6.4 미만이면 무조건 가산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6.4가 이게 보존값이에요. 보존값. 이거 다 머리 쓰고 짠 거예요. 이것까지 설명하는 건 제가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 평가 정보에서 이거 있죠? 이런 건 다 아시죠? 제가 평가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 드려요. 자료를 어디다 만들어 드냐면요. 8-7 있죠? 이쪽에다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다 만들어 드려요. 평가 바뀔 때마다 다 만들어 드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거의 다 끝나가네요. 39. 본인 부담금 청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구 내역 상세 가지고 온다고. 청구 내역 상세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 한도 초과도 청구할 수 있게 했어요. 그죠? 한도 초과한 것도 새로 생긴 거 아시죠? 보셨죠? 예, 예. 뭐 미용일을 더 쓰시거나 뭐 하거나 한도 초과도 청구가 돼요. 예. 전에는 공단 거 청구 내역 상세를 가져와서 공단에는 한도 청구가 안 들어가잖아요. 한도 청구까지 저희가 생성을 했고, 뭐 비급여 비용은 아시겠죠? 예. 비급여 비용은 뭐 아시겠고, 뭐 진료약제비 기타 비용도 있는데, 이 기타 비용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급여 비용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도 초과 전액을 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식사 간식 비급여를 다녔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임의용비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진료약제비도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케어포에 뭐 기타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어르신이 뭐 기타로 뭐 짜장면 사달라든가 뭐 이런 거 하셔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청구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항목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 수 있어요. 청구를. 그러면 이런 게 모든 게 계산이 되어서 청구 조정, 뭐 식사 빠진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주야간은 거의 후불이죠. 시설은 선불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선청구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10월은 뭐요? 10월 달 거를 벌써 청구하는 기간도 많아요. 10월 5일이나 6일 날. 왜? 항상 그렇게 계실 거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입금이 들어오죠? 입금이 들어오면 뭐 청구보다 입금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거의 똑같이 내요? 네. 청구보다 입금이 많이 내신 분도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간합으로 잡고 간합은 예치급으로 있다가 다음에 처리해요. 네. 그래서 입금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입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항목별로 저희가 들어가요. 어떻게? 본인 부담금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급여 비용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뭐 임의용비 이렇게 한도별로 들어갑니다. 항목별로 그 재무에게 쓰기 좋게 하려고요. 네. 나머지는 뭐 아시겠지만 케어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